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난립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한편 이른바 참칭정당은 사실상 허용하자는 모순적 주장을 펼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마저도 무력화시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윤석열 탄핵을 실현하기 위한 꼼수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쟤를 대적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민주당의 속셈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15일이었지요.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현재 22대 총선이 5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특히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위성정당 문제가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위성정당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일정 부분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날 기자회견을 보시고 고개를 갸우뚱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성정당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위성정당은 국회의석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으로 탄생했었지요. 따라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도 위성정당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그 설정 자체가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꼼수가 아니냐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를 정한 뒤에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비례대표로 채우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역구 의석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도 창당 후 최소 정당 득표율 3%만 달성하면 득표율에 따라 원내 의석 배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 취지와는 무색하게 지난 2020년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비례대표 47개 의석 중에 36석을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가져갔습니다. 직전 20대 총선에서 양대 정당이 가져간 비례 의석 30석에 비해 더 많은 의석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면서 소수정당 의석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제밖에도 최강욱, 김의겸을 배출한 열린민주당처럼 거대 양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로지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고 당을 창당해 총선에 참여하는 일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지요. 여기서 위성정당과 참칭정당을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위성정당은 아시다시피 기존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한 정당으로 당선 뒤에 모 정당으로 돌아갈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이 이에 해당이 됐었지요. 반면 참칭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당선만을 목적으로 창당되는 것으로 특정 진영과 지지층의 지지를 표방합니다. 하지만 모 정당이 없다는 것이 위성정당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현행 선거제도가 개편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당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현재 정치권에서는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이준석 신당이 창당될 경우에 모두 이 참칭 정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분모는 이들이 참칭 정당이라는 것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상하셨다시피 이들은 모두 반윤석열 깃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00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인데,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탄희 의원은 이번 달 초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병립형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낫다고 말하면서 야권연합 200석을 만들어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소수정당의 진입이 유리한 현행 선거 제도를 유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의결하는 데 필요한 200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입니다. 제 같은 이탄희의 주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진입한 소수 정당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얻을 수 있는 건 2020년처럼 180석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200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위 합리적인 보수 세력 그리고 좌파 성향 야당과 연대 또는 협력이 필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꿈의 200석은 정말 가능한 얘기일까요? 4년 전 총선 때는 꼼수 위성 정당이 처음이라 열린민주당 하나에만 그쳤지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건 이제 어느 정도만 해도 비례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학습 효과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검증되지 않은 비례 전문 정당들이 더 날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꼼수 위성 정당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서 유지될 경우에 또 한 번의 비례 전문 정당 난립사태 재연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지난 총선 때 친문정당을 표방하며 비례대표 3석을 배출했던 열린민주당 학습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이번에도 거대 양당의 자매정당 또는 유사정당을 자임하는 참칭정당들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조국이나 송영길 등이 노리는 게 바로 이런 점이죠. 여기에 더해 집권 여당에서 떨어져 나온 이준석 신당이 다음 국회에서 이들과 결을 같이 할 경우에 이건 곧 윤 대통령 탄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박빙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소위 참칭 정당을 많이 만들어서 200석을 노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심지어 이준석 신당까지 참칭 정당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런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려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만 민주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조국 신당과 송영길 신당 등과 결을 같이 하는 게 과연 선거운동, 내년 선거운동에 플러스로 작용할까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까, 이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이런 움직임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물론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서 자력으로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 좋겠지만, 내년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좌우가 세게 맞붙는 그런 선거가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곧 사느냐 죽느냐의 생사와 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데, 진검승부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 편 내 편을 가리는, 즉 아군과 적군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아군은 물론 아군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세력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포위할 세력을 정해야 하는데, 이건 너무나 명확하죠. 민주당 내 이재명 세력,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개딸들과 철험회 같은 극단주의자들, 또한 민노총 친북 극렬 좌파 세력, 마지막으로 통진당 잔당들, 이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포위하고 또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주사파들과 결별한 전직 좌파 활동가들, 또한 과거 민노총에서 활동하다 탈퇴한 인사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 비명계같이 이재명과 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용하면서 그 전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희 뉴스데일리비스가 어제 유튜브 설문을 통해 비명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구독자님들께 질문을 드렸더니 80%가 넘는 분들이 입당에 찬성하셨더군요.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이 워낙 우파 성향이 강한 분들이시라 그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처럼 이준석 같은 암적 존재는 하루빨리 단절하고 그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잘 맞춘다면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여러분과 함께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